안녕하세요. 오늘은 206페이지 외모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신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어떤 DNA 유전적인 요소 중에서 비교적 불변한다고 하는 그런 요소, 신장과 외모. 요즘 외모는 뭐 불변한다고 하지만 성형이 워낙 발달해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명리학적으로는 외모나 신장은 유전적인 요소가 강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주부를 검증하고 또 주부를 취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논의하는 중입니다. 팔자 명리에서 외모는 일간이 줍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일간이 희신인지 용신인지를 일단 기신인지, 그러니까 희신과 용신은 희신 그룹이고요. 기신인지를 불문하고 일간이 혼잡한 경우는 그것을 청하게 할 수 있는지, 무조건 일간이 혼잡한 경우를 청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글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겁니다. 제가 또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요. 지지에서 비견이 생황 혹은 겁재가 사들째 있는 것. 그렇죠. 하나는 왕하고 하나는 무력. 이게 청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금일간이라면 사의 장생이고 무토가 있죠. 그 다음에 겁재는 신금은 신은 사지죠. 그래서 경금일간이 지지의 사화를 갖고 있다. 묘를 갖고 있다. 혹은 겁재의 혼잡이 없다. 이런 경우는 외모가 좋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가 경금일간인데 월지가 4월이고요. 묘년입니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잘생겼을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모가 나쁘지 않은 조건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원국에서 비록 겁재의 혼잡이 있더라도 그것을 제거해서 청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금 명서에서 외모 계산할 때 주로 상관을 많이 보는데 상관을 많이 보는 경우는 지금 2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상관이 좋은 작용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외모가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관이 겁재의 혼잡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외모가 좋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 암공, 암유를 구할 수 있고 그것을 계산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종격이나 확격은 종격이나 하는 신으로 이것도 혼잡되는 거리입니다. 사실 종격을 우리가 확격이나 종격을 가지고 어떤 주보를 취하거나 외모나 신장을 계산할 때 종격과 마찬가지로 혼잡되는 것을 꺼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은 똑같이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관에 종한다면 정관으로 외모를 계산하는데 칠살이 혼잡하게 되면 식신으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죠. 이때 식신은 제가 말할 때는 척신이라고 하는 계산 글자 매저 척신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는데요. 일간 희귀 불문 청하게 하는 글자를 찾고요. 글자 희신인지 기신인지 혼잡인지를 보아 거류를 하여 최종 희신이 계량급수의 태극점이죠. 이게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척신입니다. 이걸로 잘 재는 것처럼 계산한다는 거죠. 청하게 하는 글자가 희신도 있고 기신도 있으면 희신이 우선하는 거죠. 종적은 종신. 우리가 외모 급수를 똑같이 12급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1급 미만은 좀 거부감이 드는 외모, 2급에서 3급은 그냥 무난한
잘생겼다고 할 수는 없지만 4급에서 5급은 잘생겼다거나 예쁜 정도, 6급에서 9급은 뭐 잘생겼다, 미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 10급 이상은 경국지색, 남자로는 세계적인 훈남. 12급 이것은 뭐 딱히 비견할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어떤 최고로 높은 등급은 12급이 받는 거죠. 이렇게 외모를 나누는 겁니다. 예를 보면 공통보감에 나와 있는 그 명조인데요. 여기서 주보에서 주의할 점은 병신이 합하고 있죠. 병신합. 각자 합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신금은 임수가 긴첩해서 설하고 있고요. 또 지지에도 수가, 좌지에도 수가 왕하고 자진 수국도 있습니다. 병화는 당연히 지지에 근은 없지만 인성이 있고 해중에 목이 있죠. 그래서 병화를 극하기 때문에 합류한다. 각자 합류. 주보에서 천간의 합을 처리하는 것이 합거냐 합류냐. 제가 또 하나 합주라고 하는 개념, 합주. 이걸 말씀드렸는데 어떤 것인지를 판별해내는 것이 어떤 정확하게 주보를 취하는 첩경입니다. 그래서 천간 합이 있으면 반드시 이걸 합건지 합류인지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주보나 주신이나 격신이나 용신을 취해야 하는 겁니다. 이 팔자에서는 그렇게 해서 각자 합류를 하고, 합류한 것은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하는 경우는 기신이 되면 골칫덩어리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합류하는 것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리 극해도 극이나 설해도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자는 격신은 개수가 되고요. 개수를 보호하는 용신이 신금. 임수 혼잡하는 것을 간목으로 설하고, 그 다음에 간목의 제일 큰 문제는 경금이어서 극하는 거기 때문에 병화를 써서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지금 종격인지 아닌지, 정격인지 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경금일간에 지지에 진토도 있고 천간에 신금도 있는데 이게 종이 될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강약, 그러니까 비겁이 있다고 해도 종합격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아 외에 종재나 종관 이런 쪽에서 비겁이 있는 경우, 주보에서는 주보 이론에서는 치용 정격 이후에 종을 판단합니다. 사전에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이 팔자의 주도자를 개수를 보호하는 신금, 그 다음에 간목 병화를 취해놓고 봤더니
신금이 이 경금의 겁재이긴 하지만 합류되어 있기도 하고 하지만 이 역할이 거의 미미하고, 그래서 그런데 사주팔자에 수가 너무 왕하죠. 그래서 수로 종하는 종계, 그러니까 종상관격으로 본다, 이런 지금 주거지용법입니다. 그래서 종격은 종신 개수가 태극점이죠. 이게 먼저 급수를 생각하기 전에 그러면 미인인지 아닌지를 먼저 간단히 판단하는 방법은 경금이 일간이죠. 여기 참고해 보시죠. 경금이 일간인데 그러면 신금이 혼잡하는 글자입니다. 신금을 제거할 수 있는가? 자진수국을 이루어서 수가 왕하기 때문에 신금을 제거할 수 있구나 라고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합류합권은 그 다음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팔자를 딱 보는 순간 외모를 따진다면 미인에 속한다고 직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계산을 하는 방법은 밑에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채귀비라는 분의 사주인데 이분 사주에는 이것도 종격으로 보아서 개수의 종하고요. 그다음에 임수를 무토와 병화가 제거하는 그런 주보입니다. 도충 라고 하는 고서에서는 도충 보는데 그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종상관격으로 보면 됩니다. 귀비는 풍계상으로는 10급 정도가 나오는데, 글쎄 이걸 그냥 10급은 예전으로 말하면 상서,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이죠. 이게 나오는데 귀비로 해서 10급이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이것과 같은 귀일까? 이것은 저는 약간 달리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단 관귀와 외모와 이 급수가 이 채귀비랑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급수법을 조금 또 세밀하게 연구를 하다 보면 일단은 원국에서 1번 원국 계산하고요. 2번 암공암해보다는 연결을 계산합니다. 원국에서는 년월, 이게 선천이죠. 일신 후천이라고 보니까 년월에서 선천적인 유전자 요소는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연결은 년월과 연결되는 일시 글자가 있으면 거기에서 영량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합해주면 아니면 차감해주면 정확한 급수가 나오는 겁니다. 채귀비 같은 경우는 개수가 계산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개수가 년의 미가 붙어서 극하죠. 이걸 저는 첩극이라고 이제 말하는데 첩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월에 자월에 3급이지만 2급을 얻고요. 자가 똑같이 또 일시에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월의 자수는 미토가 붙어서 극하니까 2급인데 1급을
차감해서. 그러면 일시는 홀가분한 상태여서 3급을 다 얻는 것을 계산해야 될까? 이 연월의 상태가 일시의 상태 그대로 같이 전이가 되는 거죠. 일종의 전이.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 비실비실한 어떤 상황이라면 그 뒤에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고 봐서 일시의 자도 2급으로 봐서 개수는 6급으로 계산하는 거죠. 천간에 모두 천간에 어떤 글자가 희신 글자가 있으면 암공암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인목을 여기에 인목을 암공해서 병화에 인목을 암공해서 4급인데 그것도 천간에 또 병화가 있기 때문에 합치면 11급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자세히 계산했을 경우에 가능한 최대의 급수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월에 3급인데 동일한 글자, 그 다음에 기토가 극하니까 1급 차감 8급, 병화가 국중에 2개 2급, 그러면 10급, 이렇게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품계상 10급이고요. 이걸로 관귀를 또 같이 얻기 때문에 외모가 10급인데 관귀도 10급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 글자도 병신합이 있습니다. 병신합, 신금은 합류하는 거죠. 이걸 먼저 처리하고 주보를 취해야 됩니다. 개수와 신금, 무토와 병화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병신합. 쇠한 상태를 면하면 약한 상태가 되는데요. 쇠, 약, 강, 태왕, 그냥 왕이라고 해도 되고 왕. 이 경우는 합겁니다. 이 경우는 합류. 어떤 천간합을 볼 때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쇠하면 합거가 되지만 쇠하지 않는 경우, 약하거나 아니면 진짜 왕한 경우, 이런 경우는 합을 해도 합류가 되는 거죠. 외모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외모를 먼저 보면 일간 간목을 청하게 하는 글자를 우선 찾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을목이 혼잡하죠. 그러면 합류한 신금이 제거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외모가 일단 좋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외모 급수와 부기 급수. 아까 그 체귀비에서도 외모 급수와 부기 급수 같이 보는 건데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여기는 지금 통상적으로 부기 급수는 청용신을 중심으로 보고요. 외모는 일간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태극점이 다른데 종격 같은 경우는 태극점과 태극점이 같은 거죠. 부기나 어떤 그 외모나. 그래서 종격이 되면 같은 것으로 나오기 쉽고요. 정격은 다르게 나오기가 쉽습니다. 같은 경우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계량할 때
항상 태극점을 먼저 찾고 그 태극점을 극하는 것, 형충 이런 것이 있으면 구응하는 것을 찾고요. 태극점이 이런 것이 없으면 그대로 태극점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태극점이 되느냐에 따라서 급수가 약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10페이지 남자의 계묘생 발자를 보면 주보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술 중에 술이 고인데 병화의 고인데 그 중에 지장간호 정화가 있습니다. 주보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원래 생왕고신인데 고 중에 병화를 취하고 정화를 못 취하느냐. 토의 진, 술, 이 사고지인데 사고지에는 동일한 글자가 지장간호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임수의 고인데 개수가 들어있고요. 이것은 병화의 고인데 정화가 들어있고 이것은 경금의 고인데 신금이 들어있고 미토는 간목의 고인데 을목이 지장간호 들어있죠. 그러면 진 중에 임을 취할 수 있다면 개도 쓸 수 있는 거고요. 또 진 중에 개를 그냥 취해서 주보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술 중에 정화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팔자는 일단 술, 해묘, 목국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계수가 투간에 있으니까 간목이 당연히 격신이 되고 임수가 간목을 보호하고 그럼 을목을 뭘로 제거해야 되는가? 술 중에 신금은 고신과 동일한 오행이 일단 아니고 비록 술월의 가을이기 때문에 금기가 화기보다는 유기하다고 해도 이 기를 이것이 아니고 이걸로 유기하다고 해도 정화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갑임정을 사용하는 거죠. 임오는 일간 정화를 혼잡하는 게 병화인데 병화를 제거할 수 있는가? 당연히 임수가 있네요. 해임수가. 그러니까 잘생긴 글을 우려가 있죠. 아니 잘생겼다고 판단하기 쉽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병화가 합류돼서 기신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거를 해야 되는데 합류돼서 원국에서 병화를 제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간을 혼잡하는 병화를 얼른 보기에 해수, 그 다음에 무토가 있어서 술 중에 무토, 진 중에 무토 있어서 제거되니까 잘생겼을까라고 착각하시는데 잘 보면 술토, 묘하고 합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해수, 임수는 간목과 합하죠. 해묘, 목구. 진은 천간에 간목이 계두에서 극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묘술 합해서 합해 있는 병화를 제거하기에는 마땅한 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생겼다 이렇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미혼인데 이 배우자를 한번 본다면 배우자는 처이죠. 육친은 당연히 지장간을 봐야 됩니다.
술중 신금 편제가 처성인데 천간에서 개수를 생한 기신이죠. 을목을 제거해도 좋을 것 같지만 기신 개수를 생하기 때문에 기신이죠. 지지에서 그러면 유금은 신 역할을 하지만 희기는 일단 천간 중심으로 가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금 기신인데 정화가 그걸 구응하고 개수가 기신이니까 을목이 정화를 구하는데 을목은 기신이기 때문에 최후로 다른 어떤 희신으로 재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팔자는 을목을 어떻든 정화가 재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처가 있기는 하지만 기신으로 그러니까 개수를 신금으로 을목을 제거하고 정화로 제거하려고 했더니 개수가 그걸 방해를 해서 비록 원래 처성 신금 기신을 정화나 개수로 제어할 수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남는 을목이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게, 개수가 제어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불미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불미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미하다는 게 이 성을 보는 거잖아요. 성을 보는 건 인연, 연분의 장단, 호박 장단인데요. 그러니까 늦게 오거나 짧다 이런 거죠. 불미하다는 것은 여기 성과 관련돼서는 처공과 관련돼서는 불미하다 그러면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내가 도움을 줘야 되고 이런 것으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일지의 궁이 희신이기 때문에 결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거죠. 예제 54 이 경우 특별히 사유 금국이 있고 대신 개수가 투강에 있고요. 자월이고 하니까 격을 개수, 용신을 신금, 그다음에 병화가 경금을 극하고 임수를 생하지 못하게 하는 청용신 이렇게 취한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일간이 일단 신금이 희신인데 경금이 혼잡하고 있죠. 이것을 병화가 제거 가능합니다. 일단 미인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밑에 계산하는 것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계량법은 주보병리의 그 핵심인데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린다면 시간상 너무 복잡해지고 제가 써놓은 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 읽어서 아시는 분 같으면 정말 명리학에 타고나신 분이고 계속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송강릉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배우가 이 사주팔자가 있는데 이 사주팔자의 그 주보는 을목이 있어도 화에 설을 당하고 월에서도 약하기 때문에 종격으로 봐서 기토, 그 다음에 기토를 돕는 정화, 무토를 제거하는 경금이 이 주보 시형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격은 비겁이 있어도 무방한데 이 경우에는 종합격이 아닌데 을목이 있죠. 그래서 제격에 비겁이 있으면 나중에 이 사주는 이 종격은 흔히 가종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을목이 비견이죠.
종신재성, 종신재, 당연히 종신을 극하죠. 이런 게 무슨 일이 생길지는 뭐 쭉 보면 운에서 보고 원고에서 볼 수 있지만, 일단 비결은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냥 해석해서 자기의 주관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일이 어긋나게 된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내용 읽어보시면 용모는 뭐 용모와 기룡화복이 서로 유관하다. 혼인이 좀 안 좋은데, 혼인, 종신 기토, 경금 정관이 부성이고요. 정관 희용신. 그러나 부궁에 축토가 형상을 이루고 더더군다나 일주 지지 축전의 임목이 회국해서 하접팔자를 탁하게 만들죠. 그래서 운명 인사의 시집을 갔으나 이혼의 기미가 암장돼 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학력도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 종신과 정신을 보호하는 것, 이걸로 합니다. 식산 중에 병화 상관이 기신이니까 설하는 무토를 보는데, 무토도 기신이죠. 그러면 무토를 설하는 경금이 계산한 척신이죠. 기신이 척신이 되는 경우에 그 척신을 제어하는 십신, 이 팔자에서는 병화로 계산하는 거죠. 다음 팔자는 중국의 아주 미남자로 소문난 왕징웨이 이 사주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